일본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또 지연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충남 청양군에선 단독주택에 불이 나 70대 할머니와 3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사 직원이 창구 앞에 모여든 승객들에게 분주하게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안전점검으로 인해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일부 승객은 어젯밤 11시쯤 대체 항공편에 몸을 실었지만 나머지는 좌석이 부족해 추가 항공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불편을 겪는 승객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흘 전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려던 또 다른 티웨이 항공 여객기도 예정 시간보다 15시간 40분 늦게 이륙했습니다. 단독주택이 일부 뼈대만 남고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서 70대 여성과 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폐비닐 공장에선 한때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직원 등 30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한밤중에도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모두 탔고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영월군 남면 남한강 상류에선 68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시신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 끝에 숨진 남성을 인양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우리나라로 오던 여객기가 기체 이상 추정으로 4시간 늦게 출발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반쯤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비에젯 VJ880 항공편은 예정보다 4시간 늦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이륙했습니다. 제보자는 YTN에 최초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탔지만 1시간 동안 이륙하지 않았고 뒤늦게 현지 승무원들이 애플리케이션 번역기를 통해 기체 고장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차례 여객기에서 내린 뒤 다시 탑승하는 불편을 겪었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일부 승객은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구매를 하면 더 싸다는 장점 때문에 공동구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선불금을 내면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더 주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공동구매 카페가 있는데요. 상황이 어렵다며 갑자기 공동구매를 취소하더니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달 전 인천으로 이사한 A씨는 청라 지역의 한 공동구매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구매 물품은 각종 생필품부터 제철 과일까지 다양했는데 회원 수가 8,000명이 넘는 데다 선불금을 내면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얹어준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카페 측이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떼온 뒤 배달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곳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직접 받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운영자 B씨는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진행 중이던 공동구매를 취소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미납금이 생기면서 카페 통장에 가압류가 걸린 겁니다. B씨는 선불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씩 선불금을 낸 회원들은 황당했습니다. 100만 원 좀 넘게 선불금을 넣고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라고 미리 돈을 납부를 하는 건데 자기 맘대로 다 못 주겠다라고 했을. 지난달 1차 환불 공지를 올린 B씨는 이번 달 중순 2차 환불 공지를 올렸는데 역시 일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는 선불금을 다 받아놓고 자기는 돈 없으니
우선은 내가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식의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사람들이 이분 하나 믿고 여태까지 구매를 하고 기다렸는데 B 씨는 책임을 회피할 마음은 절대 없다며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부업까지 뛰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금까지 책임지고 책임 못 지면 제가 사기를 친 거죠, 고객들한테. 전체 금액은 못 해드릴 거고 아마 50%에서 60%는 제가 이 환불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리스트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선 오늘 MBC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오늘 오전 표결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안은 MBC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 한 개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법안은 내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오늘 오전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조 후보자가 지난 2018년 미국 공무 출장 기간에 맞춰서 아들의 미국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등의 개인 의혹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최근 미국 검찰이 기소한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에 대한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받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CIA 출신인 한국계 북한 전문가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했다며 최근 수미테리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보위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보고도 들을 예정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에서 어르신들의 진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들 4년 사이에 65%가 줄었습니다. 3년 동안 공보회를 가느니 현역을 입대하겠다는 의대생들이 늘어서 시골의 보건소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 병원에 공보의들이 파견되면서 생긴 공백이 큽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공보의 제도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은 공보의 씨가 말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보의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지난 10년 새 근무 중인 공보의는 1,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인력으로 한정을 하면 2015년에 622명, 올해는 255명으로 줄어들었죠. 일반병 입대를 감소하면서 공보의 복무를 피하는 의대생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육군에 비해서 2배 이상이 긴 복무 기간입니다. 또 점점 커지는 진료 부담도 있죠. 공보의 수가 줄면서 한 명이 보건지소 2-3곳을 맡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또 처우 문제도 꼽히고 있습니다. 병장 월급이 올해 165만 원인데 공보의 월급은 200만 원대로 제자리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빨리 현역 제대를 한 뒤에 개원을 하는 게 수억 원의 이익을 보는 거란 말까지 나옵니다. 공보의는 줄고 의료 취약 지역 어르신들은 다른 동네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보건복지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검토해본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올림픽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밤 양궁과 사격에서 기분 좋은 메달 사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던 노장 선수들도 있죠. 그래서 신문은 이들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기지 못한 건 세월 뿐이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먼저 3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유도의 안바울 선수가 있습니다. 16강전에서 카자흐스탄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유독 올림픽 메달과는 인연이 닿지 않던 같은 종목 김원진 선수도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접지만 후회나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유도 간판 이혜경도 32강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펜싱 에페 대표팀 맏언니인 강영미 선수는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요. 후회 없이 뛰려고 했다고 눈시울을 붉힌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번 대회를 다소 아쉽게 마무리한 노장 선수들, 하지만 그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다른 선수들도 부상 없이 대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청소년 도박,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도박을 하는 걸 넘어서 도박 프로그램까지 판매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8,000원이면 도박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SNS를 보면 도박 사이트 만드는 방법이 자료가 넘치고 있습니다. 10대에게도 별 어려움이 없이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주는다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이 취재팀과 업체 간 대화 재구성을 한번 보시죠. 네, 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코딩 프로그램이 단돈 8,000원이라고 했고요. 송금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나 압축 파일을 보내주는 식이었습니다. 또 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고 했고, 또 바카라나 토토 같은 건 이틀 정도면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들 주로 텔레그램으로 거래가 됩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요. 상반기에 폐쇄된 곳만 해도 3만 4천여 건이었습니다.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너무나도 크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일부 전기차 차주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번호판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잘 안 보여서 사고 위험도 크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이 최선일지 함께 보시죠. 전기차, 수소차는 2017년부터 청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쉽게 구별하려는 의도인데요. 그런데 밤이나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탕 색깔도 어중간하고 문양도 뭐가 많아서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일부 주차장 기계는 청색 번호판을 인식을 하지 못해서 요금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디자인이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런 조잡한 디자인이 전기차 수요를 아예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의 친환경차 번호판 디자인은 좀 더 단순하고 깔끔한 편이라고 합니다. 신문은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해서라도 보다 세련된 디자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운전자 인터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큰바다 해수욕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탁 트인 바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합니다. 네, 목발에 의지하는 이 어르신은 매년 이곳을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전용 보행로와 수상 휠체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한 어머니는 26년 만에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바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이 손에 꼽는 이유, 장애인이 오면 비장애인들이 안 온다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바다에 가서 시원한 물놀이하고 싶은 마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한여름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7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통합을 외치던 트럼프는 이제 해리스를 악마라고 부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지지까지 획득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정한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사퇴 전과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35에서 43%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호감도는 40에서 36%로 하락해 대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차별성을 부각하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nd they intend to eliminat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cluding Head Start. But young people have the power to stop that from happening.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닝메이트 경쟁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인 주지사 4명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각 언론이 꼽는 선두주자가 제각각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She is a fearless leader. She has always put people before the powerful. And together, we're going to help Kamala Harris defeat Donald Trump this November. 해리스의 추격에 트럼프는 더는 통합을 외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변하지 않았고 더 독해졌다며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Kamala Harris's deadly destruction of America's borders is completely and totally disqualifying for her to be president. She has no clue. She has no clue. She's evil. 지난 금요일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이번에만 이기면 나라를 고쳐 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트럼프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은 분명한 농담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로켓 피격으로 어린이 12명이 숨지자 이스라엘은 즉각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가자에 이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등 서방은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폭격으로 곳곳에 섬광이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지대 마을에 무기 저장고 등을 찾아 밤새 집중 공습에 나섰습니다. 전날 어린이 12명이 숨진 골란고원 축구장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헤즈볼라는 공격 의혹을 즉각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은 로켓의 잔해 조사 결과 헤즈볼라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חיזבאללה שליחה של איראן באזור. חיזבאללה לא ינקה מהאירוע הזה גם בהכחשות המגוחכות שלו. הוא ירה את הירי. 이에 대해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군사적 모험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زشت‌ترین چهره یک باند جنایتکار رو داره از خودش ارائه میده و نشان میده. اینا دولت نیستن. اینا یک باند جنایتکار. 골란고원 축구장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 장례식엔 수천 명의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가자 전쟁에 이어 헤즈볼라와 확전 우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אם הדבר הזה ימשיך בצורה כזו, אני לא רואה את האור בקצה המנהרה. 미국 등 서방은 물론 러시아까지 축구장 피격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한다면서도 전면전으로 악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also don't want to see the conflict escalate. We don't want to see it spread. That has been one of our goals from day one, from October 7th on.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이란과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직접 타격에 나서 이른바 3면 전쟁으로 중동 전체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피해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고 해결을 촉구했기도 했는데 지금 큐텐 측은 700억 원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5천만 달러 정도 사입을 한다고 이제 의학은 밝히긴 했는데요. 아직 그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00억 원을 들여온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 보면은 사태 해결에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파악하면은 미정산 금액만 1,700억 원 규모에 다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5월에 판매한 물품, 그다음에 그래서 6월 이후 미정산분하고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은 차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태 해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는 아직 의문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관행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지금까지 이제 대금 정산할 때 주기가 제멋대로라는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주기나 여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이제 규제가 약간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 60일, 위수탁에는 한 40일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원과 위메프 같은 경우는 중소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길게는 한 70일까지 대금 정산을 미루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금을 가지고 다양한 데 수익을 올리거나 이제 수익을 또 얻는 반면에 이 중소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또 은행권의 금융권의 그 차입을 얻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업체들하고 중소 이 납품업체들 간의 신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때쯤 팀원 홈페이지 접속이 좀 중단되기도 했었고 SNS 계정도 지금 닫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제사들이 먼저 좀 자신을 통해서 결제한 소비자들한테 환불을 해주겠다 하고 나서고 있다고요? 네. 피지사들도 지금 결제 취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간편 결제 업체들도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그동안의 주문을 취소하는데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약 600건의 주문 취소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주물건 한에서도 약간 25,000건에 대해서 주문 취소를 협력해서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환불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까지 환불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2차 관계부처 TF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우선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금감원하고 공정위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팀원하고 위메프가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단 분쟁 참가 신청도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서 뭐 중산층 세금이다, 뭐 초부자 세금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불평등이라고 보여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조정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30억 원 이상 이제 그 초과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기존의 50%에서 10%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최저, 그러니까 1억 원 이하 가세표준 10%였던 거를 2억 원 이하로 이제 상향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을 잘 보면은 이제 30억 원 이상 그 과세, 그러니까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약간 세제 개편 혜택이 몰려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정책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센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사회적 안정망도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상속세를 폐지한 다음에도 지금에도 굉장히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국가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과세 정책의 개편과 더불어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교육이나 불평등 기회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러한 노력이 이제 더해진다면 더 훌륭한 경제 정책 될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상속세를 손보면서 약 8만 5천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텐데 이걸 또 어디서 메꾸느냐, 어떻게 메꾸느냐가 문제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이게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이 얼마만큼 활발하냐, 일자리가 창출되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중한 세율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과업 승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의 결과로 이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탈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경제 성장 동력, 예를 들면 최근에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여기에 대한 또 세수를 또 확보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전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일정 기준에 초과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디지털 업체에 대해서 한 2%에서 3%의 서비스세를 또 이제 부과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세수를 또 확보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 민주당은 일괄공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개편안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정부의 그 상속세 개편안은 이제 자녀 공제 기존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이렇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상속하는 이제 가정을 보면 한 자녀 가정보다는 2명에서 3명 정도 상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2명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기초공제 2억 원에 그다음에 2명 각각 5억 원씩 해가지고 12억 정도의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일괄공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기존에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10억 플러스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까지 해서 15억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반가운 승전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행보가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올림픽을 보시면 올림픽에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이제 오찬에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제임스 콘시, 닐 모한 이렇게 그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고 여기에 또 이재용 회장도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강화하고 그다음에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은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이러한 중요한 채널로 이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 새로운 이제 갤럭시 G 플립 6를 1만 7천 대를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AI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중요한 이제 화두인데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AI를 적용한 제품을 이제 활용해서 개막식 하이라이트에 이 제품을 활용해서 그 선수단 입장 순간하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할 때 생강에 보트에 200대 이상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장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파워가 굉장히 이제 증명이 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그 7월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미국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핵심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금리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매년 이제 8번의 정기 회의를 열어서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 등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가 이제 동결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이제 조기 시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조기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이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미 연준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했습니다. 더위 속 중북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매일매일 덥지만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궁금합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경산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닷새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치솟으면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청주 28도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30.5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위 속에 중북부 지방에는 비 예보가 있던데 서울은 아직 비가 안 오는 것 같네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차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8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